그 교수님 혹시 통증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얘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약간 이 사실 고주파 열치료술이 간 기능이 좀 좋아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간암은 조그만데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막 복수 있는데 간암이 조그맣다 이러면 이거 혹시 고주파 열치료술 이런 거 가능한가요? 네, 초음파에서 보이면 가능합니다. 오. 일단은 특히 이제 간경변을 오랫동안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복수라는 거는 이제 간 기능을 대변한 지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복수가 너무 많거나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은 환자분들한테는 국소 치료술을 한다 하면은 종양 주변에 네. 이제 정상 간 조직도 네. 같이 소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럴 경우에는 종양 주변의 간 조직, 정상 간 조직 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술 후에 간 기능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의 잔존 간 기능을 가진 분들한테는 시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복수 자체가 네. 복수가 있다 없다만으로는 시술 여부를 선택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네. 복수만 약간 있다. 네. 이거는 괜찮다는 복수가 얘기시군요. 사실 네. 뭐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이제 플레인 초음파 네. 그런 플레인 초음파를 할 때 병변이 안 보일 경우에 잘 안 보일 경우에 뭐 위치에 따라 잘 안 보일 경우가 네네네.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병변을 잘 보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초음파는 공기를 투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장을 좀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폐를 좀 밀어낸다든지 이런 그런 기법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또 병변 주변에 열에 취약한 정상 조직, 소장, 네. 대장, 보호해 주는. 그죠. 네. 담낭 물이 들어가는 이런 거. 것들하고 네. 아무래도 국소 치료술은 열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얘들이 열에 취약한 장기들은 열에 닿게 되면은 뭐 구멍이 나서 이제 위험하죠. 또 위험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장기들과 이제 거리를 좀 두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그 간의 피막 주변에 있는 병변들은 그 열로 아무래도 치료하다 보니까 네네. 그 주변에 이제 통증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네네. 부분들을 네. 갖다가 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복강 안에 실제로 관을 넣고서는 인공 복수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이제 밖에서 넣기도 하는 그런 거군요. 환자분들이 이제 복수를 넣거나 혹은 이제 뭐 복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치료하면서 이제 굵은 바늘이 이제 혈관이나 혈류가 풍부한 조직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복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치료를 마치고 바늘을 빼는 과정에서 저희가 열로 다 이렇게 지지고 나오는 찔렀던 데를 찔렀던 데를 이렇게 네네. 나오면서 네. 다 이렇게 소작하면서 네. 고개를 좀 좁혀놓고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출혈이나 이런 것들 합병증이 보이진 않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치료 이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두거나 이런 것들 경우 안정을 잘 취하시는 거 이런 것들 잘 도와주시면은 크게 뭐 재원 기간을 늘린다거나 그런 합병증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일부러 복수 넣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그냥 흡수되는 거죠? 보통은 흡수됩니다. 네, 네. 뭐 사실 뭐 숨이 차시거나 이럴 수 있는데 빼드리기도 합니다. 네.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아주 많이 넣었을 네, 경우에는 네. 어제 시술하신 분들 한 300cc 정도 네네. 불편해하지 않으시던데? 그런 상관이 없는데 사실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좀 불편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 분들은 좀 같은 넣었던 관을 통해서 그걸 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원래 복수가 있던 분이 아니라면 인공 복수는 우리 몸의 복막에서 자동적으로 흡수를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전전 환자분이셨는데 제발 전신 마취를 좀 해달라. 너무 무섭다. 이거 아픈 거 아니냐 이러시거든요. 이 전신 마취 하고 하면 안 돼요? 하면 네. 아무래도 환자분 좀 부담이나 이제 불안한 게 좀 덜 하시겠죠. 저도 전신 마취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게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상황에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하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되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마취과하고 마취과에서 이렇게 좀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신 마취 없이 그냥 국소 마취하고 진통제만 이용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하고 진통제를 이용해서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신 마취를 해버리면은 이제 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호흡 조절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제 초음파는 아무래도 뭐 간이라는 게 이제 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호흡 조절을 좀 뭐 들어 마시세요 아니면은 이제 좀 내쉬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늘이 들어가기 적합한 위치를 만들어 놓고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환자분의 척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네, 주무시면 이게 그죠? 네, 이게 그쵸. 계속 움직이니까 네. 좀 타겟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혹시 통증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통증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병변의 위치가 있고 환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 뭐 혹은 좀 더 둔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실제로 시술을 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프실지 이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시술하면 저는 좀 치료를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바늘이 피부를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막을 지나는 경우 간의 피막을 지나면서 혹은 이제 치료 도중에 통증, 이게 뭐 치료 시작하기 전에 통증이 생길 걸로 예측이 되는 시점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통증을 참는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더 잘 되는 거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얘기를 안 그래서 하는 이래가지고 치료가 더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나름 이제 최대한 편한 자세하고 분위기에서 적절한 용량의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시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술 때는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이 해주시고 시술 이후에는 또 저희 내과에서 또 이 백업을 하기 때문에 병동 와서 마취 풀리고도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전혀 참지 마시고 그냥 진통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고주파열 치료술, 이런 국소 소작수 이런 거의 부작용은 뭐 수술이라든지 딴 거랑 비교하면 좀 어떤 좀 덜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치료하는 시간도 짧고 부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제 때로 몸의 장기에 변화를 주는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시술하고서는 하루나 이틀 있으면 퇴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30%에서 40% 환자에서 입원 기한을 늘리거나 하지 않은 정도의 구역질, 구토, 가벼운 목통이라든지 어깨 통증, 경미한 발열 등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입원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냥 퇴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5% 이내 환자분들은 간에 농양이 생긴다든지 치료한 자리로 그러든지 아니면 복강 안에 아까 말씀드린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게 이제 폐 쪽으로 흉감 쪽으로 올라온 혈융, 거기에 공기가 차는 기흉, 혹은 이제 그런 것들 말고라도 배 안에 아까 열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열에 취약한 장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구멍이 난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담즙증, 반실질의 경색이라든지 종양 가장 안 좋은 거는 사실 좀 바로 생기진 않지만 안 좋은 경우에 이제 동양이 전파가 되고 다시 그 위치에 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다시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이제 내과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고주파 치료술 하면 은근 긴장을 좀 하는 게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사망 사건이 생기는 게 또 이 고주파 치료술의 하나고 이게 또 시술 직후가 아니라 뭐 며칠 있다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메타한 거 보면은 확실히 수술에 비해서는 이런 고주파 치료술이 부작용이 적다고는 돼 있지만 그래도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고 바로 퇴원하시지 마시고 꼭 의사의 소견을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입원하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 관찰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저희 고주파열 치료 환자분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오늘도 한 명 사실 또 쓸 것 같은데 저기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환자분들한테.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간 경변 되게 오랜 동안 이제 앓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의 또 이제
간암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간이라는 거는 위암이나 대장암, 뭐 담낭암 이런 것과 달리 위암이나 대장암, 담낭암 같은 것들 이제 위를 떼어내거나 장을 떼어내거나 담낭을 떼어내면 뭐 사는데 크게 없어도 살죠. 없어도 살죠. 하지만 이제 간은 완전히 다 드러내고선 간이 없이 살 수는 없는 장기, 그만큼 중요한 장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제가 치료하면서 뭐 물론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료하면서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간암 환자분들이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부를 앓고 계시고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간경변을 앓고 계신다라는 거는 이제 잡초가 자라나기 위한, 잡초를 이제 간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잡초가 자라나기 위한 비옥한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기죠.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한 번의 치료 재발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치료 부위 주변이나 간의 다른 곳, 혹은 다른 장기에 재발하거나 전이하기도 합니다.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말씀드린 국소치료술 외에도 수술이라든지 항암색전술, 방사선색전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법도 있으니까 유정 선생님께 오셔서 상의하시고 뭐 사실 요즘은 간암이 생겼다고 해도 뭐 흔하게 들리는 얘기로 이제 간암보다 이제 간경변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거에 대한 합병증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할 정도라서 간암 생겼다고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 테니까 치료 후에 편한 마음으로 주기적으로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교수님한테 보내면서 드린 얘기가, 간암이 생긴 거는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완치를 할 수 있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같이 기운내자고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뭐 고주파 치료술이든 뭐 이런 치료 받으시는 분들 뭐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영상 보고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